안녕하세요. 종교에 대해서는 저는 되도록 객관적인 자료만을 나열하는 식으로 현재의 정치 상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물질주의적이지 않고 정신적인 사람에 속하고, 만약에 어떤 절대자인 신이 있다면 그걸 낭만적으로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한국에 있는 그 종교세가 그 물질적인 이기주의의 구도로 가기 되고, 또 굉장히 탐욕적으로 그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권력화라고 생각해서 하나의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통일교를 설명하면서 원불교와의 그 공조관계를 찾아냈는데요. 저 또한 이것을 몰랐던 일이라서 굉장히 좀 놀라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통일교 교리 내에도 증상교라는 교리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 원불교와의 그 만남을 그 문선명이 죽었을 때 2012년 9월에 경기도 가평에 청심센터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통일교 그런 센터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의 그 글을, 그 당시의 글을 원불교에서 소식지에 실었는데 조문 형식으로 실었다는 것과, 또 북한에서 축구협회의 조전을 보내왔다는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통일교와 원불교, 그리고 또 북한과의 어떤 공조관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소련이 붕괴됐고, 그 다음에 동유럽 등과 이제 북한이 교역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가지고 더 경제가 곤란해진 상태에서 또 물난리를 겪게 되잖아요. 1990년대 초로 기억하는데 엄청난 그 죽은 사람도 있었고, 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북한이 보내게 되죠. 그 후에 1998년 8월이 됩니다. 근데 그때 홍석현, 이 홍라희와 함께 북한을 방북한 사건이 있었어요. 7박 8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김정일 위원장을 직접 만났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단지 굉장히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은 중앙일보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는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후 2년 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 당시에 그 햇볕 정책을 이끌어내게 되는데, 그때 방북한 사람이 박지원이죠. 그게 바로 2000년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결고리가 여기서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박정희와 김일성이 그 7.4 공동 성명을 발표하던 때가 1972년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배경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하고 주울레가 상하이던가 만나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던 그런 그 정치적인 배경에 따라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매 정권마다 사실은 남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어떤 정부의 수장으로서는 당연히 생각해 볼 문제죠. 그 안보 문제라든가, 그러면은 당연히 그 남북 문제 해결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다른 요 이전 동영상에도 말했듯이 박정희는 삼성을 놓기 위해서 전자공업 육성을 할 때 혈세 140억 원을 들여서 드디어 삼성전자가 1970년 1월 20일 날 세워진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박정희는 통일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최순실과 또 통일교 이런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미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홍석현 그러면 불교식 이름을 가진 보광그룹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것은 이제 홍나희, 홍석현 이 홍씨 가문의 어머니 때부터 원불교가 인연이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보광그룹은 탈색으로도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건강한 자본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홍석현 씨가 아무리 무슨 뭐 지식인을 뭐 망라해가지고 어떤 세력을 끌어모아서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대중적인 인식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일보 즉 통일교의 신문인 전 사장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떤 호남세를 많이 현 정부에 등용시키고 그랬지만 사실은 홍석현 씨는 당시에 DJ 정부랑 알력이 좀 있었고요. 또 호남 홀대론을 많이 문제시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호남인을 홀대한다는 뜻이죠. 홍석현 씨가. 그것은 이제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와 그 고교 동창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밀어주다가 보니까 DJ 정부를 홀대하게 됐다는 말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세인 문재인이 어떻게 통일교세와 가까워졌을까? 그것은 같은 문씨 집안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교에서 문재인을 열심히 눈여겨봤다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이분은 그냥 산에나 가고 티벳 산에나 가고 이러면서 굉장히 그 정치와는 무관하거나 전혀 잘 경제 그런 걸 잘 모르고 그랬던 분이 아닌가 하고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대선 후보가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근데 가톨릭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WCC 운동 종교를 하나의 그 통합시키자라는 운동을 주도하는 주도세가 돼 있죠. 지금에는. 근데 원래는 1948년 그 세계적인 추세가 있었다고 그러죠. WCC 운동. 그거는 이제 그 종교상에 갖고 있는 벽을 허문다. 그런 취지에서 교황 이하 모두 동참하게 됐는데 루터교라든지 장로교, 성공회 등 개신교와 동방정교회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이 당시 이제 천주교가 그동안 전에 벌렸던 그 잘못된 점이 많았죠. 그런 거를 정교회와 개신교가 이제 용서를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결정한 거에 따라서 그 1970년대부터 천주교가 가톨릭이 여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WCC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교계가 있어서 보수 장로교라든지 침례교, 오순절 계통은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그 가톨릭이라도 다른 종교와 굉장히 가깝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삼성과 통일교는 돈이 엄청 많은 그런 세력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뭐 이정열이 이미 말했듯이 그 돈을 쥔 세력과의 영향력 그리고 각종 그 똥파리들의 배후에 어떤 돈이
큰 돈을 가진 세력이 돈을 푼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만을 보자면 그래서 호남 지역에 그 교당이 큰 게 있고요. 안산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원광대라는 대학도 있죠. 근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기독교도 맨 처음에는 있었지만 사실은 대중화된 것은 불교 사찰이죠. 그래서 60여 개의 사찰이 있고 그 불교 문화를 굉장히 대중적으로 중시한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자국 중심, 자주식, 뭐 사회주의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 종교보다는 그 자국이 갖고 있는 그 전래된 그런 종교를 더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불교 쪽에서 종교적인 친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래서 원불교와 통일교와 이 북한과의 관계는 어떤 그 서클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삼성이라는 그 대중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그 법을 위반하고 항상 그래서 하나의 적폐 세력이다라고 대중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없더라도 뭐 탈당을 한들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석현이라는 그 지식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대중적인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대권으로 나가도 어렵고 또 뭐 특사나 이래도 뭐 가까스로 괜찮을 정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대중적인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시민혁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인프라 즉 SNS 네트워킹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중앙 통제적으로 과거 유신 시대 이렇게 됐다면 또 문제가 좀 달라지죠. 하나의 그 직선적인 라인이 그려지지만 지금은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그 다발성을 지니고 있고 또 굉장히 공정성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쉽게 그 대중적인 이미지가 좋아지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그래도 그 공정성 그리고 적폐 세력과의 그 대척점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를 잘 살려서 그나마 현재 그 사이비 보수세와 대척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고 이거는 상식세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